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AI로 우리의 생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그 회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하는 그 조직이 어쩌면 몇 년 안에 구독자님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유튜브 어그로 끄는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KK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이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경량 문명의 도래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송길영 작가님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단어만 들으면 좀 어렵고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같은 비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그리고 PM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이고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AI라는 마치 아이언맨 슈트 같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소수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야 했던 일을 혼자서 혹은 서너 명이서 거뜬히 해치우는 시대. 바로 경량 문명의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시무시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량 문명이 대체 무엇인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지각 변동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제 6년차 스타트업 PM이자 디자이너 출신으로서의 관점을 녹여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죠? 제 채널은 본업하면서 편집 없이 오직 날것의 정보와 뼈 때리는 인사이트로만 승부합니다. 화려한 자막이나 효과는 없지만 구독자님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릴 엑기스만 담았으니 오늘 좀 길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경량 문명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한자 그대로 가벼울 경, 무게량, 말 그대로 가벼운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대말부터 떠올리면 쉽습니다. 네, 바로 중량 문명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이 바로 중량 문명입니다. 거대한 공장, 수만 명의 직원, 막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관료제와 피라미드 조직, 이 모든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하나 지으려면 수조 원이 들고 수천, 수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고 라인을 깔고 사람을 뽑아서 교육하고, 이게 바로 중량 문명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무겁고 거대하고 한번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틀려면 수 킬로미터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요. 비효율과 느린 속도는 거대함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량 문명은 이 모든 것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마치 유조선 옆을 쌩쌩 달리는 제트스키 같다고 할까요? 혹시 구독자님들이 쓰시는 메신저 중에 텔레그램이라고 아시죠? 보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쓰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이 거대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30명입니다. 그림 그려주는 AI로 세상을 놀라게 한 미드저니는 40명. 심지어 베이스 44라는 기업은 단 한 명이 운영하는데 수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KK, 이게 바로 경량 문명의 실체입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AI라는 기술을 지렛대 삼아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죠. 이건 마치 한 사람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일개사단, 군단과 맞서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아이언맨 슈트가 바로 AI인 셈입니다. 결국 경량 문명의 핵심 가치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극한의 효율, 그리고 미친 속도. 중량 문명의 거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임원들 결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경량 조직은 그냥 바로 실행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몇 시간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반응을 보고 바로 수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속도를 가진 조직과 개인이 시장의 경쟁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왜 10년 전도 아니고 왜 지금일까요? 구독자님들도 이미 그 답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등장이 그 기폭제가 되었죠. 송길영 작가님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날을 그날 The Day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한 그야말로 문명사적 특이점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의 범용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 예를 들면 코딩 능력, 디자인 감각, 법률 지식 같은 것들이 소수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AI 덕분에 누구나, 정말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뚝딱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AI 서비스들의 평균 IQ가 100이 안 됐는데 올해는 140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불과 1년 만이에요. 참고로 우리 인간의 평균 IQ는 100이죠. KK, 이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데 잠도 안 자고 월급 달라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365일 지치지 않고 일하는 동료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노조도 안 만들어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쓰지 않겠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똑똑한 AI를 개인이 월 20달러, 우리 돈으로 몇만 원만 내면 마음껏 쓸 수 있는 프로슈머 서비스가 시장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지금 쓰시는 챗 GPT 유료 버전, 미드저니, 수많은 코딩 보조 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사람들은 이걸로 3만 원을 내고 3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3천만 원을 버는 일들을 실제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력 있는 디자이너 한 명이 AI 이미지, 생성 툴, 영상 편집 툴 몇 개를 구독해서 웬만한 소규모 광고 에이전시가 하던 일을 혼자 다 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개발자 한 명이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5명이 일주일 걸렸을 프로젝트를 혼자 이틀 만에 끝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수십 명 직원을 두고 월세 내고 4대 보험 내주는 디자인 에이전시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명과 경쟁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고정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사를 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조직을 가볍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바로 경량화를 향한 피눈물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구독자님들의 회사 생활과 커리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첫째, 조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르고 싶어 하던 그 기업의 사다리, 즉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급격하게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K, 이제 우리가 오르려던 그 사다리 자체가 녹슬어서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관리하고 동기부여하고 보고를 취합해서 또 위에 보고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슬랙, 지라 같은 협업 툴과 AI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보고서요? AI가 사람보다 훨씬 잘 씁니다. 그럼 중간 관리자는 뭘 해야 할까요? 네, 그들이 하던 많은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직은 이제 사람의 직급 중심이 아니라 업무 타스크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가진 사람 몇 명이 잠깐 뭉쳤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미련 없이 쿨하게 흩어지는 어벤져스 같은 팀이 조직의 기본 단위가 될 겁니다. 둘째, 채용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해집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대학 졸업장 있는 사람은 안 뽑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됐죠. 4년간의 대학 교육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라리 똑똑한 고졸 인재를 뽑아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죠.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인 쇼피파이의 CEO는 한술 더 뜹니다. 직원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그 일이 정말로 AI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먼저 증명하세요. 와, 정말 숨 막히죠? KK, 심지어 최근에는 이 업무를 잘 하실 분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없애주실 분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동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그 사람의 핵심 직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생존 규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일단 뽑아주시면 회사의 뼈를 묻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는 이제 CR도 안 먹힙니다. 입사 첫날부터, 아니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첫 시간부터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즉시 전력감만 살아남습니다. 둘째, 잠시 만나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부서에서 3년,
5년씩 일하며 관계를 쌓았죠. 이제는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 아니 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제의 동료가 내일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흩어지지만 이 바닥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은 다시는 일 못하겠어 라는 평판이 한번 도는 순간 구독자님을 찾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이제는 협업 능력과 인성,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정말 중요한 몸값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깊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빡빡해지는 거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지? 라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100% 이해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주니어 분들은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배 어깨너머로 복사하고 자료 정리 같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이제 그 허드렛일 자체가 AI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좋든 싫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나 혼자 난 계속 폴더폰 쓸 거야. 이게 더 편해? 라고 외쳐봐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경량 문명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 방식의 혁명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외면해도 내 옆자리 동료가 내 경쟁사가 AI로 무장하고 10배의 효율을 내는 순간 나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불안에 떨기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처럼 변화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에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K-팝, K-드라마, K-웹툰 같은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창의력과 브랜드를 각인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분야에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단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크리에이터가 AI와 협업하여 할리우드 스튜디오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자세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나라는 사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문 분야의 본질을 꿰뚫고 AI를 나의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10배, 100배 증강시켜주는 최고의 동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의 간판이나 직급이 나를 지켜주는 시대는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내 실력과 평판,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만이 나의 유일한 간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경량 문명이라는 조금은 무겁고 불편한 주제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위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이름 없는 부품으로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프로페셔널로서 온전히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하고 그 성과를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구독자님들은 다가오는 경량 문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AI 툴을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전문성을 더 깊게 파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준비 과정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멋지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 바이브 코딩, 즉 AI와 대화하며 코딩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레플릿, 러버블, 커서, 클로드 코드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저 같은 비개발자가 어떻게 실제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업무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툴 사용법 강의가 아니라 경량 문명 시대의 생존 기술 훈련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구독자님의 머릿속에 작은 경종이라도 울렸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콘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